거기에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죠? 411 찾았어요? 민자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PF 같은 게 이제 공공시설 같은 도로철도 학교 기숙사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이 민자유치해서 기부 체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트 운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임차를 하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5가지가 얘네들이 그 안에 그 빌드라는 것은 건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이게 찾아내는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먼저 1번에 BOT라는 게 있죠, 그죠? 이걸 이제 제가 찾아드리는데 쭉 가다 보면은 건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동네 쳐보세요. 건설. 건설이 빌드고요.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이게 오퍼레이트고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양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요? 건설하고 운영하고 양도하니까 어떤 걸 영어를 찍으셔야 돼요? BOT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BTO라는 게 있죠. BTO. 그럼 BTO라는 자체는 먼저 나와야 될 게 그냥입니까? 이 건설입니까? 준공이라는 단어가 있죠. 준공. 준공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전이라는 단어 있죠. 이전 있어요? 찾고 세 번째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이건 못 찾으셔야 돼요. BTO를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가시면은 BLT라고 되어 있나요? BLT. 그럼 BLT는 어떤 걸 찾느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건설 있죠. 건설 있고 가다 보면 리스라는 단어가 있죠. 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마지막 양도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뭘 찾으셔야 돼요? BLT를 찾아내야 돼요. 오지선다에서,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BTL이라고 돼 있죠. 그 BTL.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이제 가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BTO 방식과 유사하나 BTL은 최종 사용자부터 사용료 수입은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돼 있죠. 자, 지금 빌드라고 이전이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것도 그냥입니까? 준공을 합니까? 이전에서 지가 운영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 그럼 BTL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BOO라고 돼 있어요. 5번. BOO. 영어로 있잖아요. B가 준공이죠. 준공 찾고 온이 소유한다는 얘기예요. 소유. 그럼 거기 가시면 소유라는 단어가 있죠. 소유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퍼레이트가 운영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대? 불러봐. 준공하고 소유하고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2번하고 4번을 묶어보세요. 2번하고 4번. BTO하고 BTL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잘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BTO하고 BTL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BT까지는 똑같죠. 그럼 우리가 아까 2번을 보시면은 준공에서 이전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지가 직접 운영을 합니까? 운영을 해서 수익형이고 아까 L이라는 것은 그냥요 정부한테 임대해 줘요. 그럼 임대를 해서 임차해 주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임대형이라는 거예요. 임대형. 그래서 보통 BTO 방식은 고속도로나 터널 같은 요런 어떻습니까? 교통시설을 얘기하고 BTL은 이제 학교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은 걸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BTL이라는 자체는 건설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건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한다는 게 없죠. 그냥 임대료를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만약에 준공하고 이전하고 운영하면 그냥이야 BTO야. 근데 L은 그냥이야 정부한테 임대해줘.
그럼 정부한테 임대 주려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죠. 맞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요약집에서 비교해 줄 텐데 BTO 방식은 통행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해소해요. 그런가요? 근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갈 수도 있죠. 수요 추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수익도 큰데. BTL은 그냥입니까? 정부한테 임대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통행료를 받지 못하지만 임대료를 해소하죠.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BTL은 사전에 보장을 해주고 얘가 사후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봐봐. 준공하고 이전하고 운영 나오면 예치금은 되는데 고속도로나 터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고속도로나 터널 나와서 그냥입니까? 톨게이트비를 받습니까? 투자비를 해소해서 가지만 수요가 추정이 불안정하니까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럼 고속도로 터널 나오면 못 찍는다? BTO를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야매를 가냐면 따라가 버스, 택시 어딜 지나요? 그냥요 돈을 받아 투자를 해소할 수 있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프린트를 가시면은 9번 문제를 한번 풀어. 9번 문제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자, 갈게요. 사업 시행사가 시설의 준공은 빌드죠. 함께 소유권을 국가지자체 이전이 트랜스포죠. 근데 해당 시설 국가지자체한테 그냥입니까? 임대해 줍니까? 그러면 BT, L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여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그 411페이지 가시면은, 41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입지계수라는 게 있나요?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와요. 별표를 쳐보세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가기 전에 413페이지로 가시면은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413페이지 가시면은 경제기반 성수의 양갈 1번에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대구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돼 있죠. 섬유. 울산은 뭐로 특화돼 있어? 자동차. 거제는 조선소로 특화돼 있죠. 그런 게 기반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천시라고 들어보셨나요?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닉스. 그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기반산업이에요. SK를 넘어갔지만은. 그럼 이 이천시라는 경기도 이천시가 좀 외곽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오면 그냥입니까? 이건 수출 산업입니까? 기반 산업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벌어요? 많이 벌어? 그럼 고용자 수가 늘어나죠? 그럼 부양 가족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에 막 식당 같은 거 생길 수 있죠? 그냥입니까? 더 생깁니까? 내수 시장이 발달될 수 있죠? 이걸 따라서 비기반. 그럼 어떤 게 잘 돼야 어떤 게 잘 돼요? 기반이 잘 돼야 비기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기반은 그냥입니까? 수출 산업입니까? 비기반은 여기 식당은 자기네들이 안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게 비기반이죠. 이해 갔나? 그럼 뭐가 시험 문제냐면 411페이지 가시면 계산 문제예요. 411페이지 가시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 계산 문제가 90%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LQ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어떻죠? 만약에 대구가 섬유산업인데 특화산업인지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숫자로서 그걸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이 올라가고요. 전국이 내려가요. 그래서 대구는 섬유에 대한 차지하는 구성비가 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국은 얘보다 좀 미비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20이라면 얘가 10인데, 자, 그걸 고용자 수를 따질 수 있어요. 전국이 올라갑니까? 지역이 올라갑니까? 전국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대구는 섬유산업만 있나요? 여러 산업들이 많죠.
그래서 전체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이 차지하는데 20이다 그러면 따라서 20%. 근데 전국의 전 산업이 만약에 1000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이 섬유가 특정 산업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따라서 10%. 그럼 2가 되죠. 그냥입니까? 1보다 큽니까? 그럼 LQ가 1보다 크면은 대구가 그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비기반, 기반. 근데 LQ가 1보다 작으면 수입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아니고. 만약에 같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자급자족하죠. 할게요. 자, 의 있어요? 자, 그러면 지역 지수로 측정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로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지역 경제 분석에서 예측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인데 특정 산업이 지역에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율인데 전국이 올라간다, 지역이 올라간다. 자, 밑에 얘가 1보다 크면 그냥입니까? 수출 기반 산업입니까? 넘겨보세요. 1보다 작으면 기반이에요? 비기반이에요? 수입해 올 수도 있죠. 자급자족은 1이다.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계산 문제는 여러분한테 풀라고 하고 3, 4월 달에 제가 풀어드리고요. 넘겨볼게요. 이제 관리 파트로 갑니다. 관리 파트로 가시면은 페이지 417페이지로 가죠. 417. 가셨어요? 자, 내가 건물을 샀어. 그럼 그냥이야 건물도 노후화가 돼. 그럼 관리를 잘해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관리 파트가 부동산 관리가 나온다면은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자, 거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은 41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 관리는 내가 채용하게끔 보존 이용 개량하면서 자, 처분했어요? 아직은 보유했어요? 처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유지활동이라고 나오거든요. 따라서 유지활동. 그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 내부적인 것을 이제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유지하는 건데 넘겨보세요. 자, 넘기기 전에 거기 위에 보세요. 거기 위에 보시면은 41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그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기술적 관리인데 자, 유지활동은 나중에 이제 또 제가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해드릴게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 되면 도시의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되어 공동주택이 들어서죠. 주택관리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문가한테 맡기고 건축기술이 발달하면 전문가가 필요하죠. 부재 소유자의 요구는 도시지역의 부동산에 대량으로 임대한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위탁관리를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따라보세요. 위탁관리의 필요성. 그래서 밑에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은 있다 해드리고 넘기면 420페이지로 가시면 관리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420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리의 분류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내용이라는 자체는 자, 내용에 따라 간다면 복합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복합적 관리예요. 그래서 법경기를 다 봐요. 그럼 우리가 법률적이라는 것은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보존 관리가 법률적이에요. 그래서 보존이고 자, 경제적은 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총수익을 늘리고 총비용을 내리죠. 그래서 경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익을 창출한다.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은 협의예요. 자, 우리가 전체가 광의의 관리라고 한다면 좁게 보는 게 협이다. 그래서 기술적 관리입니다. 협의 관리. 그래서 이걸 기술적 관리. 소극적이고 유지 관리라 그래요. 자, 그럼 뭐가 나오느냐? 만약에 건물이 금이 가면은 따라서 물리적 감가, 물리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 하자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따라해봐요. 기능적 감가. 그럼 기능적 하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물리적과 기능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을 맞추셔야 되고요. 법률적은
계약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계약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이고, 인력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이 들어가고요. 기술적은 토지와 건물을 나누는데 인접성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29번지에 30번지가 있다면 얘도 모르는 사이에 갑돌이와 얼돌이면 경계를 측량 안 해야 돼요? 측량해야 돼요? 그럼 측량사가 하니까 법률적입니까? 기술적입니까? 기술적이고. 자, 건물이라는 것은 위생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설비가 있고, 보안이 있고, 보존이 있는데, 자,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 법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이야 보존이야. 보존이 아니죠? 그러면 다 보더라도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건 다 법률적이잖아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 계약 관리가 나와요. 계약을 하려면 그냥 이제 법을 알아야 돼. 그럼 시험 문제 계약 나왔다, 예약 나오면 못 찍어? 계약. 법률적 찍죠? 법률적 찍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경영이면서 의의에 보시면 첫 번째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거 나오면 못 찍어. 경제적. 내용을 보면은 수지 회계는 누가 봐도 경제적인데 인력 관리라는 게 있죠. 인력 관리는 어디 들어간다? 경제적에 들어가요. 보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 관리는 유지 관리인데 아까 제가 물리적, 기능적 하자라고 그랬죠.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적 관리다? 기술적 관리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건 측량사가 하죠. 토지의 기술적 관리고 건물의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라는 게 있어? 그럼 위생에 위자 동그라미 쳐봐. 자, 그냥이야 화장실 청소 관리가 중요해. 설비에 설자가 있죠. 설비에 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때요? 설비와 운전 보수가 설비 관리죠. 보안이라는 건 안전 대책이에요. 안전. 다음에 안전 관리. 건물에 화재가 나면 돼, 안 돼? 그러면 방법이나 어떻습니까? 이런 게 이제 화재보험이나 재보험에 가입하죠? 이런 것들. 근데 보존이야, 보전이야? 보전은 뭐죠? 보존 자체는 현상을 유지하죠.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동그라미 치셨어? 그럼 여기 배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이야 안전해야 돼. 그래야지만 오래 먹고 살지. 그럼 이건 무슨 적 관리야? 기술적 관리.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4번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14번 바로 가요. 인력은 무슨 관리예요? 칠판 보고 좀 얘기해. 칠판 보고. 인력은 뭐예요? 계약은요? 법률적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인력 관리는 경제적인데 계약은 뭐다? 법률적에 들어가죠. 그렇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418페이지로 가보세요. 418페이지 갑니다. 가셨어요? 418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관리의 내용입니까? 영역입니까? 영역. 따라해보세요. 영역. 조폭들이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마. 그런 얘기 하죠? 그럼 그 영역이라는 그 섹터가 어디까지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하느냐, 아니면 부동산만 관리하느냐, 화장실 청소만 하느냐. 네? 네, 그 영역이라는 건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역을 자산,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게 보세요. 영역은 자,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여러분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부동산을 막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요. 토지도 갖고 상가도 갖고 막 어마어마. 부럽죠? 얘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누구라고요? 송우석. 송우석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저죠. 이렇게 갑니다. 체크하셨죠? 그죠? 근데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빨리 회수해야 되는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냥입니까? 관리하기가 힘듭니까? 나는 그냥이야 365일 강의해. 강의하기 때문에 난 맡겨야 돼요. 얘기해봐. 맞죠? 그죠? 내일 두 강이야. 모레 두 강이고. 그죠? 힘들어 죽겠어. 그럼 그냥이야 관리자를 둬. 그러면 좀 띨띨한 애, 똑똑한 애. 똑똑한 애 되죠. 그럼 얘한테는 그냥입니까? 전체적 관리를 맡깁니까? 맡기죠. 맞아요? 그래서 자산이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어저께 진짜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그 명동의 땅값이 비싸죠? 그 IMF 1999년에 난 배 아파가지고, 그 IMF 시절이잖아요. 그 건물이 그 원래 50억인데 이 경매로 40억 주고 샀대요. 이게 지금 65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 배 아파, 씨.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건물에 막 1000억짜리가 막 10개 있어. 그러면 관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다 관리하는 애를 띠띠한 애 데리고 와야 돼? 똑똑한 애 데리고 와야 돼? 정말? 그 IAM이라는 어셋 매니지먼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전체를 다 관리해 줍니까?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야 되죠. 이게 봐. 그럼 얘는 전략적이고 아주 우리가 대학 활동 어떻습니까? 명문대학 나오고 아주 똑똑하고 막 이런 애를 둬야 돼. 소극적이야, 아주 적극적이야. 적극적이죠. 그래서 어떤 전략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걸 잘 관리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런 회사가 있다면 그냥입니까?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죠. AM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셋 매니지먼트가. 그래요? 근데 다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럼 하나하나 관리자를 둬요. 그죠? 그러니까 한 건물에 관리자를 둬서 그걸 따보세요. 부동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그죠? 부동산 관리. 요새 운동하니까 막 부러지네. 자. 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합니다. 부동산 관리.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왜 웃어? 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예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래서 재산 관리라고도 해요. 그럼 얘는 내 전체를 관리합니까? 그 부동산 하나를 관리합니까? 하나를 관리해요. 맞아요? 그럼 그냥 임대로 받으러 다녀야 돼요. 임대차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청소 관리를 외주를 주겠죠? 그런가요? 그럼 범위가 그냥요 점점 줄어들어요. 섹터가 줄어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청소 관리 같은 경우는 좀 똑똑한 필요 없죠? 단순 업무니까, 그죠? 외주를 주거나 또는 우리가 시설 관리가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소극적이고 에너지 관리라고도 하고 얘는 아까 시설 관리는 기술적 관리 기억나요? 그다음에 위설 안천 요 기술적 있었죠? 요거 보여요? 요게 시설 관리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 그럼 시설은 위설 안전을 찾아내셔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자, 얘는 자산은 지읒 들어가니까 그냥이야 적극적이야. 얘는 시옷 들어가니까 소극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오케이? 갑니다. 지금 영역 있어요? 그럼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자산을 자산.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AM, PM, FM이라고 그래요. 무슨 라디오 방송 같죠? AM 갑니다. AM은 얘는 그냥이야 내 부동산의 전체를 관리해줘야 돼. 그럼 내 부를 극대화시켜야겠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포트폴리오 해줘야 되죠. 재투자, 재개발을 해줘야 돼요. 재투자, 재개발. 근데 지금 이게 어려운데 리모델링만 하면은 이거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냥입니까? 재투자합니까? 그래서 이따가 리모델링만 들어갔다고 시설 관리 찍으시면 안 돼요. 리모델링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재건축에 된 게 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가 요새 유행이냐면 리모델링이 유행이에요. 수직 증축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돈이 안 돼야 돼, 돈이 돼야 돼? 돼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투자 의사 결정을 해줍니까? 의사 결정을 해줘요. 그렇죠? 실무 강의를 해보는데
제가 이제 분당 리모델링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럼 가치가 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그 현재 시점에서 신규 부동산의 아파트의 분양가를 봐야 돼요. 이해 갔나?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내가 3억 주고 샀어. 근데 분양가가 6억이래. 어머 이거 돈 안 돼, 돼. 되죠. 맞아요? 그럼 그냥 리모델링만 해준 거예요. 투자 의사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자산관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줘야 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보셨나? PF는 그냥입니까? 대규모입니까? 파이낸싱 한다는 자체도 이것도 자산관리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부동산 관리죠.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시설 관리보다는 그냥입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임차인의 유치 및 유지라는 게 있죠. 이런 거다. 시설이 잘 나와요. 시설은 그냥요 소극적이에요. 그럼 아까 위설 안전 기억하시죠? 자, 위가 뭐였죠? 위생이 청소 관리였죠. 설비, 안이, 보안, 보존 관리 같은 게 시설 관리 들어간다는 거죠. 에너지나 이런 것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5번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15번. 프린트 15번. 리모델링 하면 시설이죠. 근데 리모델링 할지 말지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재투자할지를 따져는 거는 이건 자산관리 들어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 약간 좀 어렵게 나왔는데 16번은 이제 잠깐만 보세요. 잠깐 제가 잘라갖고 와갖고 기본서. 저기 같이 잠깐 보세요. 앞에서 기본 감정평가 좀 가볼게요. 감정평가로 가시면 넘겨보세요. 감정평가로 가시면은 자 이게 좀 어렵게 떴는데 건물은 감가가 안 돼요? 감가가 돼요?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497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97 가시면 거기에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죠. 거기 기능적 감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나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안 맞잖아요. 이걸 따라보세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하자. 그럼 경제적에 들어가요? 기술적 관리 들어가요? 기술적에 들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16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16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 있어요? 그건 그냥입니까? 기능적인 감가입니까? 그럼 기능적 하자를 관리하는 거죠? 그럼 경제적에 들어간다? 기술적에 들어간다? 기술적에 들어가요. 아이 대답 좀 해봐. 그래서 이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시험 문제가. 맞나요?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라는 것은 기능적 감가라는 건 아까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잘못된 거를 갖고 관리하는 거는 기술적 관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되셨어요? 그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 이제 421페이지 가시면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 밑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421페이지는 피셨어요? 밑에 박스에 신마학습에 유지 활동 찾으셨나? 유지 활동.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유지 활동은 우리가 일상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이라는 활동이 있고 대응적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은 늘 정기적으로 해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예방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이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가고 대응적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가는 수정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냥요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은 통상적이라고 돼 있죠. 정기적으로. 예방적은 그냥입니까? 자, 대응적은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후 문제가 발생한 후죠.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사전적 예방적이라는 단어를 넘기시게 되면 예방적은 그냥입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입니까? 그럼 예방적인 관리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422페이지 넘어갔어요? 사전적 그렇게 하십니다.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고깃집을 가면 불판을 갈아달라고 갈아달라는데 나중에 갈아주는 사람이 있죠. 나중에 갈아줘야 돼요? 미리 갈아줘야 돼요? 예방적이 낫다는 얘기죠. 그죠? 서비스도 좋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422페이지로 가시면은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별표 쳐보세요. 만약에 시험제가 나온다면 관리의 파트에 분류해서는 이걸 많이 냅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낸다면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내요. 자, 이거는 주체에 따라 달라요. 누구에 따라서? 그럼 내가 할 수 있고 남한테 맡길 수도 있죠. 내가 하는 건 이제 자아 관리, 직접 관리 또는 우리가 자연 관리, 자치 관리라고도 하고요. 자, 남한테 맡기는 건 그냥이에요. 위탁이에요. 위탁. 위탁은 외주를 주죠. 외주 관리. 외주 관리라고도 하고 얘는 간접 관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자아 관리는 소규모 부동산인데 아까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부재 소유자 요구는 전문자를 요구하죠. 그래서 현재적인 방식은 위탁 관리라고 봐야 돼요. 자, 혼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혼합해서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요, 불분명해져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도기에 채택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하는 것은 법과 경제고 화장실 청소는 남한테 맡길 수도 있죠. 근데 반드시가 아니라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자가는요, 자기가 하니까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애호정신이 높죠. 근데 그냥요, 타성에 적기가 쉬워요. 근데 위탁은 어떻습니까? 타성을 방지할 수 있죠. 근데 기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애호정신이 낮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어느 관리죠? 위탁이죠. 그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가를 직접이라고 하고 얘는 직접 관리며 대규모예요? 좀 소규모예요? 가장 오래됐고요. 장점은 그냥입니까? 보안관리, 기밀유지가 유리하죠. 자기가 하니까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되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요.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애착이 강하고요. 친절 서비스가 제공돼요. 근데 단점은 뭐가 나오냐면 3번의 별표. 자, 비전문적 관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매너리즘화에 빠집니까? 타성에 적기 쉽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돼서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위탁은 외주 간접이라고 하며, 자, 위탁이라는 건 그냥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대적인 개념이죠. 가장 전문성이 높고 우리가 소유와 경영을 분리될 때 많이 써요. 대형 건물이나 공동주택. 장점은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죠. 소유자는 위탁 관리 후 자기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그냥입니까? 타성화를 방지합니까? 근데 오른쪽 보안 관리나 기밀 유지가 취약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고, 자, 혼합은 직접과 위탁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자가에서 위탁에 가도기에 적합합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기술은 위탁하고 경제와 법률은 직접 하죠. 장점이 1, 자가에서 위탁으로 가도기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나요? 근데 단점에는 1번에 별표 보세요. 얘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 갈게요. 자, 오늘 프린트 17번, 18번을 풀어보세요. 십칠 번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건 어떤 관리죠? 자, 우리가 그럼 타성화를 방지한다는 건 반대로 위탁이겠죠. 위탁이죠.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혼합은요, 필요한 분만 선별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져요.
불분명해진다는 장점이다, 단점이다, 단점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세요. 쉬는 건 되게 좋아요. 자.